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념원리 등비수열의 일반항부터 시작을 할게요. 페이지 242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등비수열은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한 거야. 등비수열은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서 수를 나열한 걸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우리 주변에서 거듭제곱이 대표적인 거거든. 만약에 3의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처음엔 3, 그 다음 3의 제곱, 그 다음 3의 세제곱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이때 이것들을 보면 얘에다가 3을 곱하면 3의 제곱이 되죠? 또 얘에다 3을 곱하면 3의 세제곱 되죠? 또 3을 곱하면 3의 4제곱이 되죠? 이렇게 똑같은 수를 첫 번째 항에다 계속 곱해주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때 이 똑같은 수를 곱한 요 3을 여기서는 공비라고 얘기를 해줘요. 공비. 초항, 첫 번째 항, 공비. 그래서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하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의 거듭제곱이 나오면 이거 등비수열이구나 생각을 하면 돼. 분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나올 수 있어. 만약에 공비가 음수면 이런 거야.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항이 3인데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빼기 1을 곱한 거니까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다시 또 공비가 마이너스 1이니까 또 곱하면 얼마? 3.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빼기 3. 이렇게 공비가 음수일 때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아. 됐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이건 예를 든 거고 매번 이렇게 숫자를 갖고 설명할 게 아니니까 한번 볼게.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지금부터 구할 건데, 일반항은 다른 말로 n번째 항. 우리 앞에서 수열에서 AN으로 배웠단 말이지. 그치? 이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런 거야. 첫 번째 항을 A라고 놓을게. 그리고 이 공비를 쌤이 R이라고 놓을게.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 되는 거 아닐까? 맞죠? 다시 또 공비 R을 곱하면 세 번째 항은 AR 제곱이 됐고 그 다음은 AR 세제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죠?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n번째 항은 누가 올까? n번째 항에는. 지금 다 AR이 오니까 분명히 n번째 항도 AR이 오긴 하는데, 지금 두 번째 항일 때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 1제곱이었죠. 세 번째 항일 때 세제곱이 아니라 2제곱이죠. 네 번째 항일 때는 세제곱이죠. 하나씩 차수가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n번째 항일 때는 n제곱이 아니라 n-1제곱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n번째 항을 일반항, 또 다른 말로 AN은 초항 A, R의 n-1제곱이다 라고 약속을 할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몇 번째 항에 누가 옵니까? 그러면 다 이 일반항을 써서 나타내 줄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초항, 공비, n은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일반항 기억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R은 문자가 아닙니다. 숫자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공비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공비는 이렇게 구하면 돼. 공차는 왜 오른쪽 항에서 왼쪽 항을 빼주면 되잖아. 그래서 차가 들어가는 거거든. 공비는 나누는 거야. 이 빗자라는 거는 나눈다는 뜻이거든. 곱한다, 나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을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으로 나눈다. 또는 세 번째 항을 그 바로 앞에 있는 두 번째 항으로 나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항을 그 바로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공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누면 공비인걸? 이거 한번 해볼까? 두 번째 항은 3의 제곱, 첫 번째 항 3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항 3의 제곱을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항 3으로 나누면 3. 공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해 드린 게 242쪽에 관한 내용들을 쭉 정리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등비 중앙에 대해서 알아볼게. 등차 중앙이 있으면 등비 중앙도 있는데, 등비 중앙은 말 그대로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거든. 여기 세 개 항이 있다고 쳐볼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얘가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합시다. 이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등비수열의 가운데 중자, 가운데 있는 항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 등차 중앙이랑 등비 중앙 이렇게 좀 연결해서 기억하면 좀 기억도 더 오래 남고 잘 이해가 되는데, 등차 중앙은 왜 가운데 항을 2배 하면 양쪽 끝을 더한 거와 같다고 했거든. 그럼 등비 중앙은 뭐냐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은 양쪽 끝을 곱한 거와 같다. 이게 반드시 성립이 돼야 돼.
그래야 등비수열이 될 수 있어.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은 양쪽 끝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등비중앙이야. 이게 성립돼야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공비를 R이라고 놨으니까 얘가 A면 얘는 AR이 되겠죠. 얘는 AR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가운데 항 B를 제곱하면 AR을 제곱하니까 A제곱 R제곱이고 A는 A 맞죠? C는 AR 제곱이죠. 곱하면 얘도 A제곱 R제곱, A제곱 R제곱 성립이 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 개 항이 주어지면 아 이거 등비중앙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나와 있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245쪽부터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필수예제 18번. 필수예제 18번 여기쯤 되겠다, 그치? 거기 보면 1번에 n항이라고 돼 있잖아. n항이 곧 일반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n번째 항, 일반항 다 같은 거로 보시면 되고요. n번째 항이 3 곱하기 2의 1-2n 제곱이래. 이때 이 수열 a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괄호 안에 들어있는 요 놈을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때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했대. 그럼 첫 번째 항은요. 일반항 n에다가 1 넣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항은 n에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에 요거 1 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제곱.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3이 되겠지. 그쵸? 그럼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오른쪽 항을 왼쪽 항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지금 두 번째 항을 구해볼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를 넣으면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제곱. 2의 마이너스 3제곱은 2의 세제곱분의 1, 즉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공비 R은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나눈다. 요거지. 그래서 나중항을 바로 앞에 있는 2분의 3으로 나누면 번분수니까 80 곱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요거는 약분되니까 12가 되고 3 되고 그래서 공비는 얼마가 된다? 4분의 1.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됐고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볼게요. 2번 공비가 마이너스 2고요. 여섯 번째 항은 보통 이렇게 써줘. A6. 요 6이 여섯 번째란 뜻이야. 그게 마이너스 160일 때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항 A1을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여섯 번째 항이 주어지면 우리가 공비를 일반항 갖고 풀면 되거든. 일단 여섯 번째 항은 일반항 써볼게. 초항 공비 R에 n-1제곱이 일반항인데 R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써주면 되고 그쵸? 여섯 번째 항이니까 n에다 6을 쳐놓으면 요건 5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그게 얼마다? 빼기 16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A 빼기를 5번 곱하면 마이너스 32 빼기 60이 되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2로 나누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약분돼서 A는 5가 되니까 첫 번째 항은 5 써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 쉬워. 이제 조금 더 응용하는 것들이 어려운데 이제 그런 건 연습을 더 해야지. 또 알려드릴 것도 있고. 19번.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지금 얼마냐면 60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합이 240일 때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래. 물론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어. 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우리가 A라고 놓고 두 번째 항은 그 일반항에 집어넣으면 AR이 되니까 60이 될 거란 말이야. 맞죠? 세 번째 항은 A, R에 n-1제곱이니까 3에서 1 빼면 2제곱. 얘도 AR, 4에서 하나 빼니까 3제곱은 240이 되겠지. 됐죠? 근데 보통 우리 그동안은 이렇게 식이 두 개 나오면 왜 가간법 더하고 빼가지고 문자를 구했었잖아. 그런데 등비수열부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어떤 친구는 여기다가 R을 제곱을 곱해서 AR 세제곱을 없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되게 복잡한 식이 되고 등비수열부터는 이렇게 해줄 거야. 요 지금 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있는 식을 보면 각각 묶을 수 있죠. 요거 A랑 AR은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이렇게 될 것이고 AR 제곱과 AR 세제곱도 AR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 그럼 1 플러스 R은 240이 된단 말이지. 됐죠? 따라서 이거를 나눌 거야. 등비수열에서는 나눠. 등차수열은 기억해
해보면 알겠지만 가관법을 많이 사용했거든. 등비수열은 이렇게 묶어서 나눌 거란 말이야. 그럼 나누면 뭐가 없어지냐면요. A 하나씩 지워지죠? 괄호도 지워지죠? 60과 40도 약분이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좌변은 몇 분의 몇? R 제곱분의 1, 우변은 4분의 1. 그럼 결국 1 분자 똑같으니까 R 제곱과 4도 같고요. 그럼 R 값은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R이 2일 때는 R에다 2를 집어넣어. 그럼 1A, 2A, 3A는 60이니까 이때는 초항은 20이 되고 R이 마이너스 2면요. 요거 빼기 2A에다가 1A 하면 마이너스 A거든. 그럼 마이너스 A가 60이니까 이때는 초항이 빼기 60이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몇 개 나오겠어? 2개가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까 답은 요거 또는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래서 등비수열은 가관법을 하는 게 아니라 묶어서 나눈다. 요 개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확인 체크 대입해가지고 한번 풀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풀이 시간에. 넘겨서 필수예제 20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필수예제 20번. 이것도 역시 일반항. 필수예제 20번. 거기 보면은 두 번째 항은 빼기 10이라고 돼 있고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8이라고 돼 있고 공비는 음수라고 지금 돼 있어. 그쵸? 이때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라고 했대. 1번이 초항과 공비. 2번은 마이너스 972가 몇 번째 항입니까? 근데 저번에 등차수에서 얘기했듯이 몇 번째 항이 빼기 970입니까? 하면 수열에서는 n번째 항이 마이너스 971일 때 n의 값을 구하라 이런 뜻이란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몇 번째 항에서 빼기 970입니까? 그러면 n번째 항에서 그리고 그 n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이니까 일반항 AR이지. 네 번째 항은 AR에 하나 빼니까 세제곱. 방금 앞에서 말했듯이 등비수열은 나누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AR의 세제곱 마이너스 108을 AR은 빼기 12로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러면 A 지워지고 R 하나씩 지워지면 제곱이고 요거 12로 지워지면 9고 빼기 플러스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결국 얼마? R 제곱은 9.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여기서 빼기 3이야.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됐죠? 그럼 A는 얼마일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R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A는 빼기 10이니까 A는 얼마? 4. 그래서 초항과 공비 구한 거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n번장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집어넣어 볼게. 등비수열 일반항은 초항, 괄호 열고 공비 마이너스 3에 n 마이너스 1제곱. 그게 빼기 972라고. 양변을 4로 나눌게요. 4, 1은 4, 마이너스 4, 2, 8, 4, 4, 16, 4, 3, 12가 되지. 그럼 마침 얘가 마이너스 3의 거듭제곱이니까 빼기 243도 마이너스 3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줘야지. 밑이 똑같아야 비교하기 편하지 않겠어? 그럼 5번 곱하면 되거든. 그러면 n 빼기 1이 오니까 n값 얼마? 6이 되겠지. 아, 6번째 항에서 빼기 972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필수예제 21번도 들어가 볼게요.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대. 2, 4, 8, 그 다음은 6이, 16이겠지. 2씩 곱해준다 생각하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집니까? 라고 물었거든. 그럼 몇 번째 항에서? 그러니까 n번째 항에서 얼마보다 커진다? 500보다 커진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때 n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몇 번째 항에서 50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n번째 항에서 500보다 크다. 그럼 일반항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초항은 2고요. 공비는 2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에다 놓으면 초항 곱하기 R의 n-1제곱. 요거 지수법칙 하면 2의 n제곱이 일반항이 되겠지. 그리고 사실 요건 간단해서 그런데 이거 2의 1제곱이죠? 4는 2의 2제곱이죠? 세 번째 항 8은 2의 세제곱. 2의 거듭제곱이니까 당연히 n번째 항은 2의 n제곱. 그냥 써도 돼. 꼭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반항에 자꾸 대입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당연한 얘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항 AN, 즉 2의 n제곱은 500보다 크다. 그럼 도대체 n에다가 몇 제곱할 때부터 500보다 클까? 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건데 2를 10제곱한 게 1024라는 거 좀 외워놓으세요.
우리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 144 외운 적 있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2의 10제곱도 많이 나오는 수니까 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외워놓으시고 그러면 양변을 2로 한번 나눠볼까? 2의 거듭 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2 하나 지워지니까 2의 9제곱은 512가 돼. 아, n에다가 8을 집어넣을 때부터 500보다 큰 512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n에다가는 9부터 10, 11, 12 이렇게 되는데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n 값은 얼마가 될 수 있다? 그렇죠. 9부터가 되는 거니까 답은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밑에 확인 체크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시간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 정리가 돼 있는 거라서 필수예제 22번도 볼게. 다 그런 거예요. 레파토리가. 일단은 더 응용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설명이 되고 지금 개념은 다 거기서 거기야. A1, A2, A3 이렇게 가서 A10, 22 등비수열을 이룬대 지금. 등비까지만 쓸게요. 이때 A1과 A10을 곱한 것은 묻는 거야 지금. 했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건데 등차수열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자꾸 일반항했다 집어넣는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 뭐냐면 이게 초항이라고 보고 이게 몇 번장이냐면 A1부터 A10까지가 10개 있다는 거야. 그래서 1, 2, 3, 4 넘버가 10개잖아. 그럼 거기에 2개가 돼 있으니까 얘를 초항이라 본다면 얘는 뭐가 되겠냐면 12번장이 되는 거지. 12번장인 거지. 맞죠? 근데 등비수열이니까 여기다가 공비를 곱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얘도 R을 곱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요 12번장이 되려면 초항을 2를 초항으로 봤을 때 요 20이 12번장까지는 R을 몇 번 곱하면 되냐면 잘 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끊었을 때는 항이 4개잖아. 그쵸? 이때는 R이 3번 나오니까 요 3번장까지 만약에 가려면 첫 번장 2에다가 R을 몇 번 곱하면 돼? 1번, 2번, 3번 곱하면 A3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이 2개가 될 때 공비 하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항이 만약에 4개 있다면 공비는 3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초항에다가 R을 3번 곱하면 즉 세제곱하면 A3 얘가 된다는 얘기지.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항이 12개니까 R이 몇 개 나오겠어? 하나가 부족하다니까? 2개가 공비 하나를 만드는 거니까 항이 12개면 공비는 11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초항 2라고 놓으면 2 곱하기 R에 11제곱이 얼마가 된다?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양변 2로 나누면 R의 11제곱은 10까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친구들은 R 값을 자꾸 구하려고 그래. 그리고 사실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지수에서 11분의 1제곱하면 R은 10의 11분의 1제곱이 되거든. 근데 문제를 좀 보자고. 지금 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장은 A고 10번장은 등비수를 일반항에다 집어넣으면 AR에 몇 제곱 되겠어? 9제곱 되는 거 아닌가? 맞죠? AR에 n-1제곱. 그치? 근데 여기서 A랑 요거를 한 번 더 정리할게. 요 A1이 지금 2R이잖아. 그치? A1은 2R이고 요 A도 첫 번장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2R 그리고 R의 9제곱이 있으니까 사실은 4 곱하기 R 9번에서 11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R 값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 이미 R의 11제곱이 10이기 때문에 얘가 10이니까 4랑 10이랑 곱하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자꾸 기계적으로 푸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연습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럼 이렇게도 한 번 더 설명할게. 나는 기계적인 인간이다. 나는 응용을 모른다. 그냥 나는 쳐넣기 좋다. 그러면 한번 쳐넣어보자고. 일단 요걸 초항으로 보는 건 맞고요. 그러면 공비를 R로 놨을 때 이게 첫 번째 항, 그쵸?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그럼 얘는 12번째 항인 건 알겠지? 12번째 항인 건 아까랑 똑같아.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요걸 일반항에다 집어넣으면 초항 2 곱하기 공비 R에 12개잖아. 그럼 12번째 항이니까 n-1제곱이니까 12-1제곱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놈이 얼마다? 20이다. 2로 나누면 R의 11제곱은
10이 된다. 아까랑 똑같은 값이 나와. 그러면 A1은 얼마야? 2에다가 R을 곱하니까 2R. A10은 얼마가 되겠어? 이것도 요게 초항이면 이거 11번째 항이거든. 그럼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이지. 이게 11번째 항이냐면 왜 얘가 초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 10제곱 되겠지. 됐죠? 그럼 A1은 얼마? 2R. A10은 2R 10제곱. 4 곱하기 R의 11제곱 되니까 R의 11제곱 10 곱하면 답은 얼마? 40. 두 번째 방법이 더 쉽게 느껴진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듣고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두 번째 방법을 너무 잘 설명한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첫 번째 방법이 사실은 좀 더 유기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어. 그런 방법으로 심화 문제 풀 때 더 잘 풀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 아무튼 두 가지 방법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섞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필수예제 23번 등비중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등비중항. 등비중항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23번에 세수가 있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3분의 x 빼기. 이 세 개 항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근데 유독 세 개가 꼭 나온 이유는 이때 가운데 항이 등비중항이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항을 뭐 한 것은? 제곱한 것은 양쪽 끝을 곱한 거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전개하면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6이고요. 요거 일단 분모는 3분의가 되는 거고요. 분배 법칙하면 x제곱 2x 빼기 x 이렇게 돼서 양변에 30 곱해주면 3x제곱 38에 24x 48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좌변으로 이항하면 2x제곱 빼기 25x 50은 0. 인수분해가 되나? 1, 2, 그 다음에 10하고 5 빼기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x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온다? 10 또는 x값은 2분의 5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실수 x값을 구하랬으니까 둘 다 답이 되겠다. 그쵸? 답은 10 또는 2분의 5.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서 역시 확인 체크 풀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 이제 필수예제 24번은 뭐냐면 등비중항과 등차중항이 섞여 있는 문제거든. 필수예제 24번을 볼게요. 양수라는 말이 굳이 나온 이유가 있겠지, 그치?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 4랑 A랑 B는 등비수열을 이룬대. 얘는 얘대로.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 64도 또 요 세 개 나름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밑에 이렇게 A와 B와 C는 등차수열을 이룬대. 이때 A, B, C의 합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볼게. 일단 세 개가 나왔으니까 등비중항 하자고.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은 양쪽을 곱한 거와 같다. 하나. 가운데 항을 제곱한 것은 양쪽을 곱한 거와 같다. 둘. 등차중항. 가운데 항을 부배한 것은 양쪽을 더한 것 같다. 셋.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얻는 건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A, B, C를 구하라고 했어. 합을. 근데 지금 이거 뭐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요거 잘 좀 아이디어를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에서 문자가 다 다르잖아. 제각각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두 식에서 공통인 문자가 있어. 둘 다 B가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공통인 문자가 있으면 이 두 개씩을 이렇게 섞어서 하나의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 뭔 말이냐면 얘가 64B잖아. 마침. 그럼 얘도 64B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6을 곱하면 64B가 되니까 16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16A 제곱은 64B. 얘도 64B, 얘도 64B 똑같네? 그러면 16A 제곱이랑 C 제곱도 어떻게 써? 같다는 거지. 이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곱해서 16A 제곱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뭐 이거를 이항을 해서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전체 제곱이라 이렇게 써야지 합차 공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준다 해서 써도 되고 뭐 곧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C제곱은 16A 제곱이면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A 제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여긴 0이 아니야. 왜냐고?
아까 A, B, C가 몽땅 양수라고 했는데 양수끼리 더해서 0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소리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4A 빼기 C는 0, 즉 C가 4A랑 같다는 거 하나 얻었어. 됐죠? 그러면 C에다가 C가 4A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치? C는 4A랑 같다고 했으니까 요 C에다가 이걸 또 한번 넣어보자고. 요 식에다가 2B는 A 플러스 C에다가 4A를 넣었어요. 이렇게. 그럼 2B는 몇 A? 5A가 되겠지? 2로 나누면 2분의 5A가 되겠죠. 또 하나씩이 나왔어. 근데 이게 뭐냐고? 문자가 A, B, C 다르지만 C도 A로 나타낼 수 있죠? B도 A로 나타낼 수 있잖아. 모든 문자가 다 A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값과 요걸 1번씩이라고 할게. 얘랑 요거 2번씩을 뭐 여기다 놓던지 여기다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거든. 나는 마침 C하고 B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C 대신에 4A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16A제곱 되는 거 맞죠? 그리고 64, B에다가는 뭘 집어넣어? 2분의 5A를 넣은 거야. 이렇게. 그 문자가 다 A만 나왔으니까 계산이 편하지. 문자가 줄면 여러분들 좋은 거잖아. 그리고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도 가능해. 하나씩 지울 수 있어. 그리고 16으로도 약분할 수 있어. 그러면 A 하나 남고 요거 약분도 마저 할까? 그럼 이렇게 되면 A는 1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지. 그럼 A 값을 알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에다 대입해서 C는 얼마가 돼? A가 10이니까 C는 40이 될 것이고요. 또 A에다 10을 집어넣으면 2, 50, 5, 5, 25, B는 25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답은 75가 된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식을 썼는데 둘이 똑같은 문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식을 만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문제 풀는 게 되게 어려워져. 공통인 문자가 있으면 같은 걸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란 말이지. 됐습니까? 얘도 B가 있네. 얘도 B가 있네. 그럼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새로운 식이 얻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한번 그 밑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마침 나와 있으니까 확인 체크 풀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 필수예제 25번입니다. 필수예제 25번도 한번 볼게. 다음 3차 방정식 x제곱 빼기 6x제곱 24x 플러스 k는 0인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세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이때 k 값을 구하래. 얘들아, 보통 우리 세근이 주어지면 알파, 베타, 감마라고 많이 쓰잖아. 근데 그냥 세근이라고 하지 굳이 세근을 등비수열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세근하면 알파, 베타, 감마인데, 그치? 세 수가 등비수열일 때는 제일 작은 근을 A, 공비를 R로 나서 AR, AR 제곱 요 세 개를 세 근으로 놓는 게 좋아. 왜 우리 등차수열에서는 왜 A 빼기 D, A 더하기 D 세 근 났었잖아. 세 근이 등차수열일 때. 등비수열은 이렇게 놔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은 알다시피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는 거야. 먼저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은 빼기 A분의 B. 6이죠. 그러면 플러스 6. 그 다음에 요거 두 개씩 곱하면 얼마가 될까? 요거 곱하면 A제곱 R. 요거 두 개 곱하면 A 두 개, R은 세 개가 되고요. 요거 두 개 곱하면 A 두 개, R 두 개.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4가 돼요. 이제 세 근의 곱은 A 세 개, R 세 개거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K가 된단 말이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등비수열은 보통 가간법을 안 하고 묶어서 나눈다고 했으니까 얘도 A로 묶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은 6이고요. 얘도 뭐로 묶을 수 있어? A 두 개랑 R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A 제곱 R로 묶으면 1, R 제곱 R 마이너스 24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요걸 나눠볼게. 이렇게 나누면 괄호 지워지죠? A 하나 지워지죠? 6, 4, 24 지워질 거란 말이야. 그럼 좀 정리해볼까? 여기 남는 게 그러면 A 하나 남고 R 남고 분자는 1이고 여기도 빼기 4분의 1이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 누가? AR은 빼기 4가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우린 K값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A를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잘 봐. 그러니까 문제를 다 써야지. 이게 지수 법칙하면 AR 전체의 세제곱이랑 같거든요. 그러면 AR 값이 빼기 4니까 빼기 4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럼 빼기 4를 3번 곱하면 빼기 64, 빼기 K. 고로 K 값은 얼마가 되겠어? 6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꾸 뭐 A도 구하고 R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해지지. 이렇게 해서 확인 체크 312, 13, 14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필수에도 26번 볼게요. 거기다 별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길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 문제 뜻이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 있대. 그쵸? 근데 거기에 중점을 찍고 중점을 찍고 중점을 찍었대.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 요만큼을 오려낸 거야. 그래서 색칠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색칠이 이 부분이 된 거지. 요거를 S1으로 놨대.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 한 번 더 그려볼게. 지금 여기가 S1이 이런 느낌으로 있었던 거잖아. 색칠이 이쪽이 돼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다시 또 어떻게 한 거야? 요 조그마한 삼각형의 중점과 중점과 중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하고 색칠은 이쪽만 돼 있는 거니까 중점, 중점, 중점에서 이렇게 찍고 여기도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을 빼낸 거야. 그럼 남는 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보면 나와 있어. 요때 이 넓이는 S2래. 이거 다 색칠한 거예요, 넓이 합은. 그렇게 또 하고 해서 계속 됐을 때 시행을 반복하면 S10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등비수열을 배우고 있는데 이거랑 지금 얘랑 뭔 상관일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런 느낌이야. 뭐냐면 전체 넓이를 그냥 일단 1로 놔볼게. 그러니까 처음에 안 잘랐던 부분을 그냥 1로 놔보자고. 그렇죠? 그러면 S1에서는 어떤 느낌인 거냐면 S1은 이거야. 전체를 중점, 중점, 중점을 자르면 이 4개 넓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건 얼마가 남겠어? 4분의 3만 남겠지. 전체가 1이었는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됐는데 4분의 1 빼냈으니까 4분의 3 남을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제 색칠한 건 4분의 3만 남는데 거기서 다시 또 가운데를 뺐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색칠한 넓이가 얼마인가 봐봐. 일단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이 삼각형 넓이가 아까 얼마였어? 요게 4분의 1, 요거 4분의 1, 요거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얘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요거 4분의 1인데 걔를 다시 내등분한 것 중에 3개 쳐먹었잖아. 색칠한 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도 4분의 1인데 그 중에 내등분한 것 중에 3개 쳐먹었으니까 얘도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얘도 4분의 1인데 4개 중에 3개 남았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걔를 계산해 보면 이거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3이니까 16분의 3을 3번 더하면 16분의 얼마가 되나? 9가 될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직접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전체에서 4분의 1을 빼고 나머지 4분의 3 남았잖아. 그치? 다시 남은 거에서 또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남으면 그게 결국 뭐가 되냐면 바로 앞에 있던 4분의 3에서 다시 이거에 4분의 3만 남는다. 그래서 4분의 3의 제곱이 돼서 16분의 9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체를 1로 놨을 때 4분의 1을 뺐으니까 4분의 4 남죠. 다시 남은 것도 또 똑같이 4등분한 것 중에 1씩 빼면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이 남으니까 S1 4분의 3에 다시 4분의 3만 남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 그림에서 나온 S3도 다시 어떻게 되겠어? 지금 방금 S2가 4분의 3의 제곱이지. 다시 거기에 4분의 1씩을 버렸으니까 남는 건 또 전체에 4분의 3만 남아서 4분의 3의 세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야. 즉 4분의 3의 거듭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렇게 나갔을 때 S10은 4분의 3의 몇 제곱 되겠어? 3일 때 세제곱이니까 10일 때 10제곱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이해시키려고 한 거고 거기 보니까 처음에 얘 넓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로 놨잖아. 근데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래. 이렇게.
이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 중학교 때 배웠는데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에요. 여기서 a는 요 한 변의 길이거든. 그럼 4를 곱하니까 처음 넓이는 루트 3이란 말이야. 됐죠? 1이 아닌 거지. 루트 3인 거지. 그럼 얘가 첫 번째가 아니라 S1은 이 루트 3을 4등분한 것 중에 3개만 쳐먹었으니까 4분의 3 곱한 게 S1이 되는 거라고. 그럼 다시 S2는 방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S1의 값 여기다가 다시 4분의 1씩 버렸으니까 4분의 3씩만 남으니까 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즉 4분의 3의 제곱이 된 거지. 됐습니까? 그럼 S3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지금 이해된 거야. 그럼 S10은 얼마가 되겠어?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몇 제곱? 그렇죠? 2일 때 2제곱이니까 10일 때 10제곱. 계산은 안 해도 돼. 이렇게 정리해주면 여러분들 원하는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아줘야 돼. 근데 이때 규칙성을 진짜 계산을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못해. 그리고 그 규칙성을 자꾸 찾으려고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 확인 체크 315번도 한번 그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문제를 풀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넘겨가지고 이제 250쪽 등비수열의 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데 등차수열의 합처럼 등비수열의 합도 있어. 근데 이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등비수열의 합은 말 그대로 등비수열을 더한 거야. 그래서 보통 합은 SN이라고 쓰는데 여기 초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이래서 n번째 항까지가 일반항 A, L의 R의 n-1제곱 이거를 등비수열의 합 SN으로 놓잔 말이야. 됐습니까? 요거를 지금부터 어떻게 구하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일 먼저 여기다가 이 SN을 구하기 위해서 요 주어진 식 양변에다가 R식을 곱해볼 거야. 얼마를 곱한다? R. 그럼 여기도 R 곱하면 RSN, 요거 R 곱하면 AR이죠. 근데 요 모양 맞추기 위해서 요 R을 곱한 걸 요거 밑에다가 쓸게. 여기다 R 곱한 걸 여기다 쓴 거야. 여기다 R 곱한 거를 요 밑에다 쓸게. 짝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거에다가 R을 곱한 게 지금 뭐가 되냐면 AR의 n-1제곱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간 거니까 지금 보면 똑같잖아. 여기도 되겠지. 그러면 여기엔 뭐가 되냐면 여기 딱 R을 곱한 게 일로 와야 되니까 AR의 n제곱이 되겠지. 여기 딱 R 곱하면 지수 법칙하면 n제곱 맞잖아.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뺀 거야. 이렇게. 그럼 1SN에서 RSN을 뺐으니까 동류항끼리 묶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될 것이고요. 빼면 이게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다. 이렇게. 그쵸? 그럼 위에는 A 남고요. 빼기 밑에는 AR의 n제곱이 남겠지. 근데 우린 지금 요 SN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거든, 등비수열에서. 그래서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눌 거야. 이렇게. 이때 주의할 점은 1 빼기 R은 0이야 0이 아니야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함부로 나누면 안 돼. 나눈다는 말은 곧 1 빼기 R이 0이 아닐 때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나누면 이렇게 돼서 SN 1 빼기 R 요거 AA 묶어주면 1 빼기 R의 n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다. 요게 1 빼기 R분의 A가로 1 빼기 R의 n제곱이다. 1에서 R 뺐으니까 여기도 1 빼기 R의 n제곱 붙이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단, 이때는 요거 이항하면 R은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공비가 1일 때는 어떡하냐? 이 공식을 쓰면 안 돼. 공비가 1이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니까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공비가 1이면 이렇게 해주면 돼.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n항까지 곱한 게 n번째 항까지 곱한 게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R이 1이야? 그럼 R에다 1 넣어봐. 1이지? 2를 제곱해도 1이지? 2를 거듭해도 1이지. 그럼 이거 n개 있으니까 A를 n번 더했다는 게 n 곱하기 A거든? A를 10번 더하면 10A인 거야. 10 곱하기 A. n번 더했으니까 NA. 그래서 공비가 1일 때는 그냥 똑같은 걸 10번, 똑같은 걸 30번, 똑같은 걸 n번 더했으니까 NA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공비가 1이 아닐 때랑 공비가 1일 때를 꼭 조심해서 풀어줘야 되고요. 문제집에 보면 250쪽에 그 SN 공식이 두 개가 있어.
1 빼기 r 말고 r 빼기 1분의 a 초항 r의 n제곱 빼기 1 공식이 있거든. 둘 다 맞는 표현이야. 요거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거든. 그럼 하나만 외우면 되죠. 근데 이걸 왜 두 개가 나왔냐면 공비가 1보다 클 때가 있지만 1보다 작을 때도 있거든. 근데 공비가 만약에 1보다 큰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모가 음수가 나와서 조금 계산이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크면 1보다 공비가 크면 공비에서 1 빼는 게 분모가 양수가 돼서 좋고 1이 더 크면 1에서 공비 뺄 때 분모가 양수니까 계산이 편한 거고. 뭐 상관은 없는데 조금 그런 의미가 있어서 두 가지가 나온 거야. 다른 공식은 아니야. 1에서 r을 빼면 1에서 rn제곱 빼는 거고 r에서 1 빼면 rn제곱에서 1 빼주면 되고 똑같이 순서 맞춰주면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251쪽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이 공식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볼게요. 안 지울게. 보면서 풀어보자고. A2는 2분의 1이고요. A6은 32분의 1이래. 근데 등비술의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리고 거기 공비는 양수라고 써 있습니다. 조건에. 맞죠? 그럼 제일 먼저 요거 일반항에다 집어넣어야 등비수야. 그럼 AR은 2분의 1이 되고요. 밑에다 쓸게. 여섯 번째 항은 AR의 n-1제곱, 5제곱이니까 32분의 1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누라고 이렇게. 그럼 AA 지워지죠? R 한 개씩 지워지면 4제곱이지. 그럼 좌변은 얼마? R의 4제곱분의 1이고 요거는 32씩 곱해주면 되잖아. 번분수니까. 그쵸? 그러면 약분되고 요거 16이 되겠다. 그럼 분모 분자 바꿔줘. 그럼 R의 4제곱은 16분의 1이죠? 그럼 R값 얼마가 될까? 한 번 하지 말고 그러면 R을 제곱하면 제곱해서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풀마라고 하는 애들인데 R을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 안 되겠지. 그치? 다시 제곱해서 4분의 1 되는 건 뭐 있어? 풀마 2분의 1인데 여기서 2분의 1만 쓸 거야. 아까 공비가 그래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됐죠? 그럼 초항에다가 요 첫 번째 식에다가 한 번 넣어볼게. R에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A 2분의 1은 2분의 1. 고로 A 값 얼마? 1이 나오겠지. 근데 이걸 왜 하냐고? 등비술의 합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돼. 이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면 S5라고 쓰면 되거든. 이게 항의 개수거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비가 1보다 작죠. 2분의 1이면. 그럼 여기다 놓으면 음수니까 1에서 빼볼게. 그래서 1 빼기 공비 2분의 1. 그 다음 A니까 첫 번째 항 1. 안 써도 그만. 1 빼기 공비 2분의 1에 n이 뭐냐면 항의 개수야. 항이 5개 쓰니까 5제곱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그럼 계산을 좀 해볼까? 1에서 2분의 1 뺀 건 2분의 1일 것이고, 그치? 곱하기는 필요 없으니까 1 빼기 2분의 1에 5제곱. 이게 답인데, 번분수니까 얼마씩 곱해주면 돼? 2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지워지니까 분모는 1 안 쓰고, 분자는 괄호를 풀어도 되고, 그냥 곱하기 2 써도 되고, 뭐 보통 숫자는 앞에다 곱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 거기 나온 것처럼 굳이. 아니면 이거 32분의 1이니까 빼서 계산해도 되고. 뭐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필수예제 28번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있는 등비술 합공식 지웠다고 하지 마시고 밑에 키포인트가 공식이 또 나와 있어. 그걸 봐도 되는데 계속 보고 풀지 마시고 암기하시라고. 28번 볼게요. 등비술이래 1, x 플러스 1이 두 번째 항, x 플러스 1의 제곱이 세 번째 항 이렇게 나가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고 x는 빼기 1이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볼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n항까지 합을 구하려면 우리 방금 말한 것처럼 초항과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공비는 얼마일까? 그치, 여기 x 플러스 1을 지금 계속 곱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공비는 x 플러스 1인 거라고. 준비물이 공비는 x 플러스 1. 첫 번째 항, 초항은 얼마? 1. 그럼 SN이니까 n항까지 합공식은 공비에서 빼볼게. 한 번 더 써줄게, 공식이.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공비의 n제곱 빼기 1. n은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n항까지 합이니까
공비가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x 플러스 1 빼기 1분의 초항 1이니까 1은 안 쓸게. 그 다음에 공비 x 플러스 1의 n제곱 빼기 1. 고로 2하고 빼기 1 지워지니까 n항까지 합은 얼마다? x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답을 보면 아마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야. 그치? 답이 두 개가 나와 있어. 왜냐면 아까 등비술 합공식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공비가 1이 아닐 때, 공비가 1일 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어. 맞죠?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니면 등비술 합공식은 뭐 R-1분의 요거 쓴다고 했었잖아. 방금 앞 페이지에서. 그치? 근데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 A가 N개가 나오는 거야. 똑같이 R이 1이니까 첫 번째 항도 A, 2를 곱해봤자 계속 A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거기가 N개니까 똑같은 걸 N번 곱하면 A, N 써주면 된다. 이 얘기했던 거라고. 근데 그게 왜요? 여기 지금 보면 공비 X 플러스 1은 1이에요? 1이 아니에요? 몰라요. 문자기 때문에 몰라. 이거 아닌가? 요거 좌변을 이용하면 X 플러스 1은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고 했지 공비가 1이 아니라고 안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비가 이렇게 문자가 나올 때는 꼭 두 가지를 따져봐. 공비가 1이 아닌지 공비가 1인지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된다고. 공비가 문자일 때는 공비가 1이 아닌지 1인지를 나눠봐야 돼.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공비 누가? 그치? x 플러스 1이 아닐 때를 쓴 거야. 이렇게 써도 되고 1을 넘어가면 빼기 1 되니까 x는 0이 아니다 써도 되고. 그럼 이제 공비가 1인 걸 쓸게. 공비 x 플러스 1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 SN은 1일 때 SN은 첫 번째 항 1인데 공비 x 플러스 1이 얘도 1이래. 그럼 1 곱하기 1은 1이 두 번째 항도 1인 거지. 또 1이니까 세 번째 항도 1인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항도 1, 두 번째 항도 1. 그러니까 초항이 계속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고. 몇 개? n개. 2를 n번 더하면 1n,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줘야 되는 거야? 요거 넘어가면 x는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지. x가 0일 때는 sn은 n. x가 0이 아닐 때는 sn은 x분의 x 플러스 1의 n제곱 빼기 1. 좀 복잡하지, 그치? 이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 어떨 때? 공비가 이렇게 문자가 나왔을 때 조심하세요. 그럼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1로 나눈다는 거. 그 밑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 있으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고요. 넘어가 볼게. 필수 예제 29번.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써주면 돼. 이제 앞으로 A1, A2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S10. 항상 모든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중간부터 더하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 이때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등비수열하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등비수열 합공식에다 집어넣을 건데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R 빼기로 쓸게. R-1.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R부터 시작하자. R-1분의 초항 A, R에 N제곱 5개니까 5제곱 빼기 1은 1. 그쵸? 요건 어떻게 되겠어, 그럼? R-1분의 초항 A, R에 항의 개수 10개니까 10제곱 빼기 1, 3. 얘는 R-1분의 초항 A, 항이 15개니까 15제곱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냐고 이제 묻는 것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지. 처음부터는 아니겠지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서 인수분해가 느껴져야 돼. 뭐냐면 첫 번째 식 있잖아. 얘. 요게 R 빼기 1분의 A, R의 5제곱 빼기 1은 1이었잖아. 두 번째 식에서 R 빼기 1분의 A, R의 10제곱 빼기 1은 3이었잖아. 근데 5제곱하고 10제곱이 제곱관계인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를 5제곱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제곱 빼기 제곱인 거야. 그래서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R 빼기 1분의 A 한 번 더하고 빼는 거.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는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근데 방금 R을 구하고 이러지 말고 이게 보여? 요만큼이 보이죠? 그게 1이래. 그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 곱하기니까. 그래서 R의 5제곱 플러스 1은 3이고 따라서 R의 5제곱은 얼마다? 2가 되겠지. 그리고 무조건 자꾸 R 구하려고 하지 마. 일단 좀 보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15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겠어? 얘를 구하는 건데 r-1분의 초항 r의 15제곱도 사실은 눈치챘겠지만 이제 알아듣는 친구는 5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꼴인 거야. 그래서 요거 밑에다 쓸까? r-1분의 a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뭐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가끔 뭐 변형식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좀 웃으면 안 돼. 고인데 이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이야. 그래서 얘랑 얘랑 한번 빼는 거니까 r의 5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이니까 5제곱을 제곱하면 5제곱 제곱하면 지수법칙해서 10제곱이에요. 더하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하니까 r의 5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A값 모르잖아. 그런데 자꾸 그거 집착하지 말고 잘 봐. 관찰을 잘 해보자고. R-1분의 A 괄호 R의 5제곱 빼기 1. 이만큼이 1이란 말이야. 그 굳이 A 구할 필요 없이 이것도 R의 10제곱은 R의 5제곱에다가 제곱하면 되니까 R값 구할 필요 없겠네. 그치? 그러니까 자꾸 구하려고 하지만 4, 1 곱하기니까 안 쓴 거야. 더하기 R의 5제곱, R의 5제곱 아까 얼마였죠? 2였죠? 1이니까 답은 얼마가 될 수 있다? 7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7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7 써주면 되겠지.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닌데 R은 더 본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긴 하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등비수열도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볼게. 공비가 만약에 2라고 하자. 뭐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공비가 2면. 그쵸? 근데 이때 앞에서 2개를 더하고 두 번째 거 2개를 또 더했어. 얘도 2개를 더했어. 똑같이. 그럼 96인가요? 2개씩 더했다고. 순차적으로. 뭐 3개씩 더해도 돼. 개수는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도 공비가 얼마가 돼?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등비수열에서 2개씩 더하건 3개씩 더하건 어떻다? 그거는 등비수열을 또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지금 여기 조금만 더 써볼게요. 64 다음에 128, 또 2 곱하면 256 이렇게 될 거거든. 3개. 하나 더 하면 512가 되나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번엔 요거 3개를 더해 차례대로. 그러면 14가 되고요. 요거 3개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48인가? 그러면 112가 되고요.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일까? 요거 이렇게 더하면 512니까 0, 4, 640, 256, 896이 된단 말이야. 3개가. 이렇게 3개씩 더했어. 그럼 얘랑 얼마 곱하면 되냐면 8 곱하면 4, 8에 32, 110이 되죠. 얘도 8 곱하면 2, 8에 16, 896이 된다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한번 해볼게. 개수가 5개니까 처음에 5개를 다 더한 게 1이야. 그쵸? 그 다음 5개 더한 거는 얼마일까? 3이 아니지. 그건 첫 번째부터 요까지가 지금 3인데 얘가 1쳐 먹었으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야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1해? 이렇게 설명할까 그럼?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1이잖아.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요까지 합이 3인데 얘가 1이니까 6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가 된다? 2가 돼야지. 그래야 1, 2 더해서 10번째 항까지 3 되는 거 아니냐고. 됐어? 그러면 다시 여기는 몇 개인 거야? 11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데 그것도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럼 이거 통해서 공비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얘도 공비 2하면 4가 될 거 아니야. 돼? 근데 15번째 항까지는 다 더하는 거니까 1, 2, 4 더하면 7 나온다. 이런 얘기지. 됐습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지.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도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남발은 하지 말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필수 예제 30번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n항까지 합이 sn이래.
그 SN이 1.999보다 클 때 n의 최소값을 구하래.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공비가 얼마야? 일단 준비물은 초항과 공비니까 2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공비가 더 작으니까 자꾸 하다 보면 감이 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1은 안 쓸게. 1 마이너스 공비의 n제곱. 이게 SN이거든. 걔가 1.999보다 크다고. 그럼 이거 2분의 1이죠. 그럼 2씩 분모 분자에 곱하면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a 곱하면 2, 또 2 곱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분모 분자에 곱한 거야. 양변에 곱한 게 아니라.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은 좌변에 이거 넘어가면 빼기 2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항하면. 그럼 이거 2에서 1.999 빼.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이거 0.001 되겠지. 마이너스 0.001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소수랑 분수가 섞였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이거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00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주둥이 방향 바뀔 거고요. 천천히 하세요. 2분의 1씩 곱하면 2분의 1의 n제곱은 2000분의 1이 되겠지. 여기서 또 나왔어. 아까 2의 10제곱이 얼마라고 했지? 1024니까 2를 한 번 더 곱하면 2의 11제곱은 2048이거든.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여기다 1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024분의 1 되겠지. 10을 집어넣으면. 근데 똑같은 분자가 이럴 때는 얘보다 얘가 더 작으려면 분모가 2000보다 더 커야 돼. 그러니까 2000분의 1이 더 작아? 2001분의 1이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똑같은 분자일 때는 분모가 클수록 오히려 더 작은 거지. 왜냐면 얘는 빵 한 개를 2000명이 나눠 먹었다는 거고 얘는 빵 한 개를 2001명이 나눠 먹은 거야. 많이 나눠 먹을수록 더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1024분의 1은 분모가 얘보다 안 작으니까 얘가 안 되겠지. 그래서 11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가 2048분의 1이니까 n에다 얼마 넣었을 때부터? 11 넣었을 때부터 얘가 더 작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1이 되는 거야. 뭐 그 다음 12 넣고 13은 다 되는 거죠. 근데 최소값이니까 11이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러니까 요 2의 10제곱 기억을 해놓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필수예제 31번에 별표해 주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미 여러분들 등차술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어. 일반항 구하는 거. 야, 우리가 그동안 일반항 구할 때는 뭐랑 뭐만 알면 돼, 준비물이.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알면 되잖아, 그치? 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없거든. 이렇게 합이 뭐 3000이다, 2000이다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때는 우리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한다고 등차술에서 배웠냐면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빼준다고 했었어. 외워놔, 공식이야, 공식. 그리고 반드시 n은 뭐가 2 이상이라는 걸 꼭 써줘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구하려면 S1으로 따로 구하라고 했지. 요까지가 한 세트야.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앞에 등차수열의 합부분 들어가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워낙 중요한 거라 하나는 꼭 나온다고 보면 돼, 시험 문제. 그러면 나는 A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위에 식에다가 한번 넣어볼게. AN은 SN은 주어져 있으니까 요 SN에 대해 쓰면 되죠. 5에 N제곱 따로 2를 뺀 거야. 그리고 SN-를 좀 아직도 못하는데 SN 빼기 1이라는 건 뭐냐면 요 N 자리에다가 N 빼기 1을 대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N에다가 N 빼기 1을 넣으면 5에 N-1제곱 빼기 1이 되겠지. 돼요?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SN 빼기 SN-1은 5에 N-1제곱 빼기 1 이래주면 끝나는 거야. 단 뒤에 N은 2 이상이다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정리 좀 해볼까? 5에 N제곱 빼기 1 분배하면 마이너스 5에 N 빼기 1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1 요거 지워지겠죠? 이게 답인데 답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 요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5의 N제곱 맞죠? 요거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듯 찢어. 지수가 N제곱이 아니니까 5의 N제곱 곱하기 5의 빼기 1제곱 될 수 있겠어? 그쵸? 앞에서 했잖아, 지수 파트. 이게 5의 빼기 1제곱은 5분의 1이니까 이게 뭐야? 얘는 5의 N제곱이 한 개 있는데 거기서 5분의 1개를 뺀 거야. 동류항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5분의 4개 있다는 얘기지. 누가? 5의 N제곱이. 그래서 답은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AN은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
이것도 또 다시 바꿀 수 있어. 뭐 5의 n만 이렇게 되는데 답지에는 그렇게 나왔네. 근데 사실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첫 번째까지 써줘야지. 답지는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A1은 S1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5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돼? 4. 요까지가 한 세트야. 그럼 답지가 잘못됐냐? 답지는 얘만 썼는데 아니지. 원래 여기가 2 이상이잖아. 그쵸? 근데 여기다 실제로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봤어. 혹시나 싶어서. 그럼 A1은 5분의 4 곱하기 5니까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답지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항보다 성립이 되니까 이렇게 써준 거야. 만약에 여기다 2를 넣었는데 이 A1 값이 안 나오면 따로따로 써줘야 되겠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키포인트에 있어. 뭐 A랑 B의 합이 0이면 0인데 그거 내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그거 외우는 시간에 차라리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꼭 n이 1일 때랑 2 이상일 때 나눈다는 거 그리고 확인해 보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수고하셨고 확인 체크 꼭 풀어서 문제풀이 시간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